everyone. Welcome to the 30th class. 자, 30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Grammy News Intermediate 이제 여러분 4분의 3까지 완성을 했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명사 noun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가능한 한 clear,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정쩡하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건 영어의 특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무엇에 해당하는 문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명사라는 것들 듣는 사람이 딱 봐도 뭔지 탁 알게 오는 거. 네가 아는 바로 그거야 라는 표시가 바로 뭐였죠? the 이런 거 붙여있었고요.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중에 이거다라고는 못 찍겠지만 여튼 그런 게 하나 있거든. 이럴 때 우리가 안 붙였던 얘기도 했었고요. 물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든가 I am a 1, 2, 3, 4 이렇게 그냥 윤곽이 숫자적인 윤곽 자체가 안 잡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면서 뭐 웬만한 거 그런 거 다야 이런 쪽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모든 그런 것들 또는 뭐 대부분은 또 일부는 그중에 전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또 그게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것도 했었죠? 또 여러분이 찝어온 것들, 네가 아는 이런 것 중에서도 또 얼마만큼 모든 것, 대부분, 일부, 또 전혀 이런 것들 자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명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clear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사과를 샀습니다. 기억나시죠? 사과를 좀 샀어요. 사긴 샀는데 뭐 몇 개다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샀어요. 있긴 있어요. 기억나시죠? I bought some apples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과 맛있대. Yeah, the apples were delicious 이래요. 어떤 사과가 맛있어요? 어제 산 사과 맛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말로 해보세요. 어제 산 사과 맛있더라. 내가 어제 사과를 산 게 내가 어제 산 사과가 참 맛있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과에다가 내가 어제 산 이란 말을 그대로 얹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짧게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나눴던 것들을 조금 더 길게, 길이상으로도 좀 길어지겠지만 의미 자체가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좀 더 세련된 문장들을 구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과에다가 내가 어제 산 이런 말들을 붙여주죠. 이것도 일종의 접착제입니다. 명사를 이어주는 접착제, 뭐 전치사, prepositions라든가 제가 동사, subject, verb, 기본적인 동사, 문장의 구조에다가 또 동사가 나올 때 to로 이어주거나 뭐 ing 하거나 스페셜하게 그냥 base form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문장에 살이 찌면 찔수록 그 살 찌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원하시는 살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말을 집어넣는 법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기존에 관계 대명사라고 했던 거고요. 영어로는 relative clauses라고 합니다. 이어주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과인데 어떤 사과, 어제 산 것과 관련 있는 그런 사과라고 해서요. 이어지다라는 말, relate라는 동사 아시죠? 그게 형용사가 되면 relative, relative라고 읽는 분도 많고 하도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읽어드리는데 학생들이 뭔지 몰라서 relative clauses라고 해요. 뭐 clauses라는 것, 이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보통 R, C 뭐 이렇게 적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아세요. 자, 어떤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그 설명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죠. 둘로 짝짝짝 잘라서 한 문장들이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한 여자가 the woman 여자가 계신데 그 여자분은 말이야 lives okay, next door. 다음 문에 산다? 이거 뭐죠? 우리 이웃이다. 이런 얘기죠? 그분은 이웃에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The woman, 그분이 또 is a doctor. 의사시거든요. 자, 여러분이 일단은 이런 접착제를 모르면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벌써 문장 숫자도 2개고 또 어떻죠? The woman. 이렇게 뭐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영어 기억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능하면 최대한 간결하게, 즉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가장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만 아주 간결하게 해서 분명하게 해서 전달하는 거. 이게 영어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했죠.
의사소통은 됩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집에 사신다, 의사다라는 얘기를 옆집 사시는 그분 의사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옆집 사는 그분 의사래. 자, 이 말의 가장 뼈대가 되는 subject verb는 뭐예요? 그분 의사래 얘기죠? 자, the woman is a doctor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옆집에 사신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The woman에다가 여러분이 접착제를 붙이는 겁니다. 접착제를 붙여주는데 이때의 접착제가 바로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which, 그 다음에 뭐 that, who 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중에서 which도 있고 that도 있고 who도 있는데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게 that이니까 일단 that을 쓸게요. The woman that, 그런 다음에 자, 원래 설명해 주려는 건 뭐였죠? The woman lives next door였죠? 그래서 겹치는 건 뭐죠? 이 부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대로 접착제하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여자분, the woman, 근데 어떤 여자분이냐면은 접착제 that lives next door, 옆집 사시는데 is a doctor, 의사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도 읽거나 여러분이 입으로 내서 읽거나 눈으로 보시거나 할 때도 woman that 이렇게 뭐 여기서 잠깐 뭐가 오는구나. lives next door. 여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게 어쨌다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억양이나 여러분이 눈으로 읽을 때 묶음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셔야 돼요. The woman that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런 which, that, who라고 제가 말한 이런 접착제들이 바로 제가 얘기한 관계대명사 relative clauses예요. 자, 그러면 접착제가 어떤 것이냐?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 앞에 붙여주는 거, 이 woman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에 따라서 접착제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접착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통 얘기합니다. 다목적 접착제. 어느 때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that입니다. 앞에 이게 사람이건 물건이건 that 쓰시면 돼요. 그러나 which는 주로 사물, object, things에 쓰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woman같이 사람일 경우는 여러분이 who를 쓸 수 있습니다. person. 그래서 여기 아까 that 쓰기 싫다면 뭘 또 쓸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여자니까 사람이죠. who를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또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했던 문장 할까요? Okay. I bought some apples. 제가 사과를 샀어요. Okay. 근데요, 와, 그 사과들 진짜 맛있더라. The apples were delicious. 자, 이거 한마디로요. 어제 산 사과 맛있더라죠? 자,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내가 산 사과. Some apples가 바로 the apples죠. 겹치니까 여기 빼버리고. 그렇죠? 자, the apples에다 접착제. 자, 어떤 접착제? 다목적 접착제 that. 또는 사람 아니니까 뭐요? which. 이번에 우리 which로 연습할까요? The apples which 어떤 거? 내가 산 I bought 그다음에 were delicious. The apples which I bought were delicious.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내가 어제 산 사과, 어제 yesterday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산 사과가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접착제들을 우리가 relative clauses,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접착제를 제대로 발라서 딱 붙이기만 하면 얘기 끝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말을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한다면 또 좀 더 세련되게 하는 법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 간결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 접착제를 생략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면 투명 접착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라고 했고요. The apples which I bought were delicious.
만약에 접착제가 없이 이어서 문장이 있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woman하고 접착제 없이 lives next door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the woman lives 에서 주어가 subject verb 이렇게 이어져 버리고 혼동이 오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is가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lives next door, the next door is니까 문짝이 이렇게 돼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접착제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The apples 다음에 I bought 이러니까 the apples 해놓고선 갑자기 I 나오니까 사과 사람인데 샀다 내가 샀다? 여기서 뭐가 좀 잠깐 한번 리듬이 끊기죠. The apples I 하는 순간 여러분이 부드럽게 안 이어져요.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느껴져요. 네, apples I bought 그런 다음에 다시 wore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apples I 하는 순간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The woman lives 하는 순간 이렇게 이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그러세요. 여러분이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the apples I bought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산 사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생략이 가능해요. 이걸 기존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생략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main verb.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the woman is subject verb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냥 동사가 오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접착제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다시 subject verb 이렇게 subject verb가 오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이 Basic Grammar News에서 배운 relative clauses, 관계대명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재를 쭉 보시면은요. Unit 89, 89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여기 두 문장을 했지만 그런 식의 문장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라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intermediate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가는 뭐냐? 건축가란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래요. 건축가는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순간 an architect is a person, is a person 또는 is someone 사람이죠. 누군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순간 뭘 붙여요? 접착제 who. 그럼 that도 괜찮아요. who 그다음에 건물을 디자인한다. 원래 디자인하죠. designs a building, designs building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거기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접착제 붙이고 이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that 같은 경우는 which나 who냐 맘대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접착제를 쓰는 게 맞는 거니?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들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략 가능한 것들 얘기 드렸죠. 자, 어떻게 해요? 접착제 다음에 subject verb가 오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이거는요. who 빠지면은 얘기가 안 되지만은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산 사과 또는 내지만 뭐 내가 만나보고 싶은 여자분 the lady who I want to see. 예, who I want to. 이렇게 subject verb가 오는 경우는 그냥 the lady who 이러지 않고 lady I want to see. 이런 거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접착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who, which, 그 다음에 that 말고도 가끔 다른 친구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우리가 볼 거고요. 일단은 베이직 때 했던 것 중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죠? 자, 제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쓰고 하나를 만들 때는 여러분이 안 틀리는데 이제 말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Okay. Jenny is talking to Okay. Jenny가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Jenny is talking to a man.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지? Who is the man? 그 남자 누구지? 이럽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제니랑 얘기한 남자 누구지죠? 누구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럼 the man인데 어떤 사람이냐 설명해야겠죠? 뭘 했나요? 이게 a man 빼버리니까 남는 건요. Jenny is talking to. Jenny is니까 접착제 생략 가능한 거 아시죠? 자, 그럼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Who is the man? 생략하시고요. Jenny is talking to. 이렇게 제가 써드리면 여러분이 이 to를 안 까먹습니다. 그대로 겹치는 것만 빼면 되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이 안 보고 한다고 그래요. 제니랑 얘기한 남자 누구지? 자, 너는 누구니? Who is the man? 자, 제니가 얘기하는 Jenny is talking.
이러고 to를 빼먹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제니가 제니가 얘기하는 남자거든요. to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주로 이렇게 같이 오는 어떤 특정한 이런 말들과 같이 묶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가끔 혼자 쓰이면 혹시 그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시작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talk to, 뭐 listen to, look at 이런 것들. 뭐 belong to 항상 잘 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주 묶어서 인식하시고 까먹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자, 이렇게 Jenny is talking to까지 가는데 이 preposition들이 또 그대로 안 있고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 who is the man 했을 때 생략했을 때 Jenny is talking to지만 원래는요, who였겠죠. 자, 이럴 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런 전치사들이 여러분이 까먹기 쉬운, 챙기지 못하는 이런 전치사들이 접착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is the man to who Jenny is talking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말할 때 미리 뒤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앞으로 빼긴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특히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 뭐 to whom이라든지 뭐 for which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to 같은 preposition이 앞으로 올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이럴 때는 우리가 접착제를 that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that은요, 사람에도 붙여도 되고 사물에도 붙여도 되는데, 그럼 뭐 그냥 which, who냐 아예 안 써버리고 that만 쓰고 살면 안 돼요? 그 다른 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할 때는 that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문장 세련되게 이러이러한 경우들 하나하나 이제 인터미디어답게 들여다보는 그런 심화된 단계에서는요. 역시 that이 다양한 만큼 그런 다양한 화려한 세세적인 기능이 못 따라가서 못 쓰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to가 오는 거는 to which, to who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to that이라든가 in from that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문장을 일단 만든 거에서 하나 다듬어 가서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들 생각해 보려고요. 자, 유닛 90, 90과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얘기했던 것들 쭉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preposition 까먹지 마세요까지가 섹션 C에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which, that, who 이런 다양한 접착제 얘기를 하는데 또 가끔은 여러분이 이런 애들 봅니다. what. 이건 또 뭔가요, 선생님 하실 수 있는데 what은요, thing, that 또는 뭐 which를 합친 거예요. thing that입니다. 그래서 thing하고 that을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what으로 만들 수 있는 통합 접착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유닛 89, 80과 90 끝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이야 이래요. 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 모든 일들이니까 뭐예요? 모든 일. everything. 그렇죠? 일어났다. happened죠? 그냥 설명해야겠죠. everything that happened.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일어난 모든 일들이. everything that happened. 그게 내 잘못이야. was my fault.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everything that happened. thing that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what happen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at happened 그것만 질문이 되겠지만 what happened wa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어난 것은 것 what 속에는 이미 것 하는 것 thing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보죠. 또 예를 들면은 걔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걔네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걔네가 말한 모든 것은 everything. 자, 걔네들이 말한 거 설명해야 되죠. that they said. 걔네들이 말했다. everything that they said was true. 걔네들이 말한 건 모든 건 다 사실이야. 이거를요. The thing that 해가지고 걔네들이 말한 거 what they said. What they said was tru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What they sai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hat I do. 이거 내가 하는 것 이런 걸로 얘기하죠. thing이라는 거를 안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붙여놓은 명사에다 설명해 주려고 한 접착제하고 명사까지 아예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what이 됩니다.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What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 이런 거 많이 보셨죠? what 속에는 thing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91으로 넘어갑니다. 또 어떤 접착제들 보냐? 가끔 여러분이 또 whose를 봅니다. who, which, that은 알겠는데 또 whose는 뭐냐? 자, 말은 같은데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We saw some people.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의 차가 그냥 their car, okay, had broken down.
그 전에 차가 폭삭 망가진 사람들을 본 거예요. 길 가다가 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본 거죠. 그래서 자기네 차가 팍 망가진 사람들을 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봤어요. Some people. 근데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요. 그들의 차가 이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뭐죠? Their 속에 그들이 바로 이 some people이죠. 그런데 some people은 그냥 they를 their. 그들은 들어있는데 그들의까지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요렇게 그들 더하기 그들의, 뭐뭐의, 나의, 너의,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의를 나타내는 그게 더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who에다가 걔네들의 해서 whose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here를 생략하고 이걸 접착제 whose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saw some people. 우리 사람들을 좀 봤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그들의 차가 whose car had broken dow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접착제에다가 의가 들어가면 who's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또 실수하시는 거. who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은요.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때 what이나 which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who's는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 who's에 who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닌 다른 물건, 그 자동차를 봤는데 자동차의 문짝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It's window 이렇게 되는 거. 그래도 who's는 씁니다. 이 who's는 사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로 나와 있을 때 학생들이 그래도 who's는 사람용이잖아 이래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who하고 who's하고 차이는 뭐죠? who는 그냥 사람에게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냥 걔네가 그대로인데 who's는 거기다 걔네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whom도 만납니다. whom. 자, whom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말할 때는 거의 만나지 않는데요. whom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사람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 제가 I를 쓸 때가 있지만 me 쓸 때가 있죠. he 쓰지만 him 쓸 때 있죠. they 쓰지만 them 쓸 때 있죠. 마찬가지로 who 쓸 때하고 whom 쓸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 우리가 me, her 이런 거 쓰죠? 대상. He loves me 이러잖아요. I love him 이러잖아요. 즉 여러분이 겹치는 부분에 붙여준 접착제가 사실은 에게 또는 르에 해당할 때 우리가 whom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 여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여자예요. The woman. 내가 만나고 싶었던 여자니까 사람이니까 일단 who. 내가 만나고 싶었던 I wanted to see입니다. 근데 원래 하면 어떻게 돼요? I wanted to see her잖아요. her에 해당하는 그 woman에다가 붙여주는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whom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서 the lady,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또 me, him, her 쓰죠? After prepositions. 그렇죠. 전치사 뒤에 그랬죠. For me, with us. 기억나세요? 그렇죠. For her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것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뒷부분에 동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쫙 접착제 앞에 왔을 때 예를 들면 for which, in which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할 때는 that 못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사람이면은요. with 그다음에 who면은 with whom 이렇게 to whom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더라. 그러나 그럼 whom 외워야 되나요? 하는데 실제로 whom은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럴 때 이렇게 써주시는데요. 보통 말할 때는 많이들 안 그럽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om 안 썼다고 틀렸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whom이라는 형태가 그렇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m 들어간 것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요. 관계대명사로 지금 얘기하는 접착제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유명한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할 때 누구를 위할 때 for whom the bell tolls 이랍니다. 벨이 울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bell tolls for 누구 해야 되는데 그 for를 역시 who 앞에다 뺀 거예요. 그러면서 who가 for whom이 된 겁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것. 그 유명한 명작이죠. 해밍웨이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소설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 제목, 노래, 팝송 같은 거 가사, 이런 소설 유명한 제목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나는 이런 예문들, 구절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냥 그대로 미루어서 그걸 통해서 유추해서 여러분이 다른 문장들을 대입해서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보시고요. 혹시 내가 맞아 내가 어떻게 들어본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예문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who's라는 접착제도 보실 수 있고요. what도 보실 수 있고요. who'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where입니다. where는 뭐냐면 여러분이
장소일 때, 장소에다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그럼 장소면 얘기가 다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베이직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okay, this is the house. 네, 이게 그 집이야. 어떤 집이냐면은요, okay, Susan, okay, Susan lives in the house를 할게요. Susan lives in the house. 수잔이 이 집에 살아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수잔이 사는 집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죠? 이게 그 집이야. This is the house에다가 여러분이 수잔이 거기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장소니까 장소 일단 뭐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사람 아니니까 뭘 쓰죠? that이나 which 쓰겠죠? 자, which 써볼게요. 자, this is the house. 자, which 이번엔 제가 적습니다. which 그 다음에 겹치는 건 뭐예요? Susan lives in에서 the house가 빠지는 거죠? 여기 이 빠졌네요. 오케이. 빼버리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This is the house which Susan lives in. 로 끝나는 거죠, 문장? 자, 수잔이 사는 집이야. 이게 그 집이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in이요. 어떻게 해요? 일로 올 수 있죠. 다시요. 다시 또 문장 만들어 보세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 Susan liv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장소, 즉 집은 집인데 어떤 장소? 수잔이 사는 집, 즉 장소를 나타내는 in 또는 가끔 여러분이 at 같은 것도 올 수 있겠죠. 그런 거, 장소에 대한 사물인데 사물 중에서도 장소거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합쳐서 여러분이 where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면 This is the house where Susan lives. 이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시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where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in, at. 장소를 나타내는 거 더하기 접착제, which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there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This is the house where를 썼으면은요, 뒤에 in 이런 거 오버 안 돼요. Where Susan lives in 이래가지고 틀린 거 찾는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고요. 하나 더 하자면 또 This is the house 뭐 in where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where 안에 in at 들어있는 거죠. 예, 그냥 This is the house where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의 where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많이 그런 부분에서 헷갈려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접착제를 여러분이 잘 써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that 참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that은 좀 뭔가 자세한 경우가 생기면은 다 못 쓰고 그러는 건가요? 자, that을 꼭 써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The day, the year, the time. 시간에 대한 말. 뭐뭐 했던 시간, 뭐뭐 했던 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which보다는 that을 더 씁니다. 그래서 the day that something happen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The day we first met. 이거 어때? 우리가 처음 만난 날. Okay? 그런 거. 또는 뭐 the last time I saw her. 내가 걔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the last time that I saw her 이럽니다. 거기는 다 that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시간에 대한 거 that 쓰고요. 또 하나 더. 자, 그 다음 접착제로 마지막은 why입니다. why가 붙을 수 있어요. 주로 the reason 앞에 붙죠. 그 이유. 이유는 있는데 어떤 무슨 이유냐면은 그래서 the reason why 뭐 예를 들면 내가 떠났던 이유 I left. The reason why I left John. 내가 존을 떠난 이유. 이런 식으로. 뭐 reason that을 쓸 수도 있지만 reason why라는 접착제도 여러분이 많이 봅니다. 내가 떠난 이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접착제의 종류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런 종류들에서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을 이어주는 거고요. 야를 잘 이어주려니까 접착제를 경우에 잘 맞춰서 쓰시는 거고요. 오늘 아주 약간 했지만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 최대로 간결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subject verb로 설명하는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심화된 단계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는 법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접착제의 종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that이 있고요. 사물, 사람 상관없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일 때 which, 사람일 때 who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경우일 때 겹치긴 겹친데 거기다 걔네들의 이렇게 소유의 의미가 없으면 who에서 whose 또는 which도 역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whose 쓴다고 얘기했고요. whose에 조심할 점은 사물도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거 where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소를 나타내는 in, at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preposition 쓰지 않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where고요. what 뭐였죠? 거기에는 what 속에는 이미 thing
예, 이미 접착제가 들러붙어 있는 명사의 그 thing이라는 거,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thing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what 같은 경우 참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that 쓰고 which 쓰고 이런 것도 달라집니다. 자, which만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였지요? 예, for, with 이런 preposition 다음에는 완전 for which, in whic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아, whom 얘기도 있었죠? 자, whom은 여러분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whom을 안 썼다고, whom 대신 who를 썼다고 큰일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특히나 전치사 뒤에서는 또 whom을 더 좋아해요. For whom the bell tolls. 제가 제목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한 프리뷰 문제 중에서 여러분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그 바이올린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제작자 이름을 딴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고 설명하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who 아니면 that 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자로 간주되는 인식되는 뭐 이런 분 이러잖아요. 예,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접착제에 이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Antonio Stradivari who is generally considered 이렇게 이어주시면 된 거였어요. 예, who, 뭐 that, who 다 괜찮은 접착제였는데 문제는 자 consider 같은 거 여러분이 passive냐 active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예, consider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우리가 위대한 분이세요 하면 그냥 예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is considered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generally만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Who is generally considered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접착제의 종류를 인식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접착제의 종류에서 좀 더 나아가서 경우에 또 좀 더 어떻게 그리고 문장을 더 어떻게 세련되게 구사할 수 있는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접착제의 종류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예문 리뷰 뉴스에서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